봅시다. 합당 논란 뭐 얘기 안 할 수 없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합당 절차 추진 일정 검토안이라는 이 대비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언론이 보도를 했죠. 뭐 이거 있다는 사실은 뭐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이거 유출 경로 파악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누구야 사무총장도 본인이 지시해서 만들었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날 그 사이에 또 이제 슈퍼챗이 와서 얘기를 어느 날 갑자기 님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 만들어줘야 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거 뭐 계속 말 진행을 못하는 슈퍼챗 only freedom 님도 당 대표가 타당의 합당 제안을 했다는 건 이미 우리 합당할 생각이 있으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한 건데. 이렇게 당대표가 먼저 찬성 의견을 내놓고 이제 토론해 보자고 이게 정당합니까? 최소한 합당 제안 원점으로 돌려놓고 토론을 해야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논의 정청래 대표는 본인은 보고받은 적 없고 논의된 적 없다. 사무총장이 본인 선에서 지시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실무자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당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는 지금의 이 혼란을 우리가 좀 복기해 보면 1월 22일 오전 10시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가 어떤 타이밍이냐면 그 전날에는 수요일 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아마 올해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아주 그냥 묘안을 발표한 그 다음 날이고 또 그 수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진관 재판장이 이 위로부터의 내란 친이 쿠데타라는 한덕수 2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시킨 다음 날이거든요. 게다가 그 목요일은 우리 주식시장 최초로 5천을 찍은 5천 터치를 한 그 날입니다. 근데 그날 정청래 당 대표께서 아주 전격적으로 뭐 나름의 이제 기습적으로 합당 제의를 했는데 그 제의의 상대방이 좀 잘못된 거죠. 결국에는 당원들 국민들에게 합당을 제의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국 대표 합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제안의 방향과 어떤 절차의 공론화가 빠져버린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진 것이 그동안 정청래 당대표가 꾸준히 이야기해온 당원 주권 시대 이것과 맞느냐 내지는 과거에도 우리가 합당의 역사가 많이 있는데 정치인들끼리 밀실에서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밀실에서 하다 보면 지분 나누기를 안 하기도 어렵지만 안 하더라도 야합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합이라는 지금 이 오해 내지는 어떤 문건에 대해서 뭐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억울해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방식 자체가 탑다운의 밀실에서 진행이 되면서 기습적으로 조국혁신당에게 제안이 먼저 된 부분 때문에 전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지금이라도 합당에 대한 논의는 중단을 하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지는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이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명분과 실리 절차에 대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정말 명실상부한 당원주권 시대의 관점에 맞게 투명하게 공론화와 수기를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전 그렇게 봅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절차와 수기 과정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고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과정 관련해서 이제 당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최고위원님들과 또 1대1 식사를 하시고 초선 의원, 재선 의원, 삼선 의원 이렇게 다선 의원들하고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들 의견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뭐 고민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제 이게 좀 저도 정무직 당직자인데 진짜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합당이라는 게 조국 혁신당도 그래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뭐 후보도 안 내고 선대에 들어와서 선거 운동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함께 싸웠던 그런 분들끼리 지금 이제 우리가 서로 지지자들끼리 반목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입장이 난처하네요. 입장이 난처하다.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날선 반응들이 좀 자제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개 최고위나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들이 점점점 수위가 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도 우리 당을 이루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님이나 우리 이현주 최고위원님, 뭐 황명선 최고위원님, 강덕구 최고위원님 아마 당사자들이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는 정치 세력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정말 경쟁하는 사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정말 인신 공격성 발언한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는 대부분 본인이 어떤 이런 문제 관련해서 떠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지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지지자분들도 저한테 항상 따져. 너 왜 이렇게 얘기하냐? 너 이렇게 얘기 안 했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누더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당직자이기 때문에 뭐 본인 소신 다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뭐 고통스럽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잘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어쨌든 당에서 공천하고 결국 국민이 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국민 주권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합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게 뭐냐면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과 뿌리가 같으니까 합쳐야 된다. 근데 이거는 또 논리 모순에 빠지는 게 뿌리가 같아서 합쳐야 된다고 하면은요.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었던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거기 당대표가 지금 전병헌 대표거든요. 그분이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알기로 정무수석을 초기에 했던 분이에요. 그럼 거기도 뿌리가 같으니까 한 표 더 모아야죠. 그럼 합쳐야 되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가 같으면 합쳐야 되면은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분 얘기 안 하고 그냥 흡수합당을 얘기하는 정당인데도 거기는 또 논의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그동안에 뭐 열린민주당의 사례나 다른 당의 사례처럼 선명한 야당의 길을 안 갔다면 내지는 그 당 안에 조국 대표와 같은 대선 주자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명 야당의 길을 가면서 조세제도, 검찰개혁제도 내지는 뭐 정치개혁제도 여기에 대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 가장 최전선에 섰던 당이 조국혁신당이거든요. 이건 뭐 법사위만 우리가 봐도 늘 아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뿌리가 같더라도 지금 현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정당과 이렇게 합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거기다가 이 현실도 좀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당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큽니다. 그리고 정부를 지원해야 될 몫도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인데 지지율 차이가요. 조국혁신당하고 20배 차이 납니다. 의석 숫자도 한 10배에서 15배 차이가 나요.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부 절차, 내부 공론화를 뛰어넘고 혼자서 이거는 독단적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전 아까 김지호 대변인께서 당대표가 사과하지 않았냐. 그럼 사과를 했으면은 이 행위를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과는 하는데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면서 이 문건과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야 사과만 하고 왜 또 밀어붙이는 거야? 그럼 입으로만 사과한 거네? 그럼 진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정청래 대표께서 정말 죄송하고 정말 사과를 한다면은 1월 22일 목요일 10시 전후로 돌려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그 사과의 진정성을 저는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최진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스포츠부터 소개하겠습니다. KH0729님. 진행에만 집중을 하시네요. 그렇죠. 이거 뭐 그냥 진행자잖아요. 진행자시잖아요. 이거 뭐 말씀 소신을 밝히지 않으시는 모습인데 당신이나 밝히세요. 소신이 뭡니까 최진봉 교수님?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약속했다. 난 똑똑히 기억한다. 이게 댓글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겠노라 했다.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자들 표를 얻어 당대표 만들어놨더니 가슴과 머리가 늘 따로 노는 일들만 해오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아니겠지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근데 마지막 코스피 5천 때 또 터트린 합당 이슈를 보면서 정청래 대표 너무 티난다. 당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다 보인다. 이렇게 긴 글 올려주셨는데요. 소피아님 합당 과정에서 갈등이 길어지면 민주당 전체에도 정부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 내부 분열을 멈추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보내주셨고요. 가지마님도 계속 지금 이제 슈퍼챗 보내주시는데 도대체 실패, 비리, 무능의 상징인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조국 대표를 좀 비판하신 글을 올려주셨고요. 김혜란님도 누구를 위한 합당인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천명했는데 조국 혁신당은 뭔가요? 여론조사가 보여주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시간입니다. 다음 대선 준비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글 올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슈퍼챗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하시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김주 대변인에 대한 비판이 많아가지고 어떡하지? 근데 이 여론이니까 예, 다양한 의견. 오마이 TV의 여론이고 제가 이제